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하게 이 초청 강연을 받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온 그 성균관대학교의 그 과학수사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석좌 교수를 맡고 있는 정희설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귀한 자리, 특히 26회 그 차세대 여성 리더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신 서지 회장님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있었던 지금까지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제가 또 경험했던 것 중에서 배웠던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과학수사 쪽에 있었기 때문에 과학수사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과학수사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나가면서 그다음에는 제가 있었던 경험 얘기하고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예비기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조금 제가 과거로 모시려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8년으로 모셔가겠습니다. 2008년 7월 11일에 그 조선일보 만물상이라는데 이런 칼럼이 하나 났었습니다. 그 칼럼에 굉장히 중요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성들에겐 금단의 영역 같던 곳 하나가 또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바로 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을 받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남성 중심인 곳에서 여성이 처음으로 수장이 됐다. 이러고 정말 이 여성들이 좀 가지 않은 곳에서 여성이 그 소장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로 다 이제 됐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7월 11일 날 제가 11시에 그 제가 이제 우리 취임식하고 이제 다 했는데 그날 오후 3시쯤 돼서 이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금강산 관광객 북한 초병에 피격 사망해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북한에서 사망한 사건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저희가 부검을 해야 돼서 그날 이제 밤늦게 부검하고 하면서 제가 아주 크게 느꼈던 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소장이 됐던 것이 얼마나 커다란 책임감을 갖게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면서 제 자랑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11대 소장으로 그래서 2008년에 제가 임명이 됐는데 제가 소장을 하는 동안에 국가수가 아주 운이 좋게 한 단계 승격을 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에서 원이 됐는데 사실은 소에서 원이 됐다는 거는 그 공무원 조직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역할이 되겠습니다. 소는 이제 2급 기관이 되고요. 근데 그 원이 되면 1급 기관이 되는데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한 50년대까지 이 1급이 되지 못했는데 제가 소장으로 그 근무하는 도중에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 소장을 제가 같이 했다라는 아주 커다란 자랑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날이 바로 그 국가수회가 소에서 원을 성취했다 그래서 저희가 소원 성취한 날이다. 그리고 이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이 좀 적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저 국가수 소장입니다. 원장입니다. 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잘 믿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 뭐 정말 그 국가수가 맞느냐 본인이 생각하는 데랑 너무 다른 좀 이미지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뭐 틀림없이 그 국가수 소장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국가수 원장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늘 했었죠. 근데 어떤 분 한 분이 저보고 국가수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국가수가 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국가수가 국어, 과학, 수학의 줄임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도 어렵고 과학도 수학도. 그래서 제가 국가수는 국어는 잘 취급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남성 중심의 또 어려워 보일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소에서 원이 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미래의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멋지게 우리가 슬로건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 과학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멋지게 말을 못 만들어서 좀 부탁을 해서 만드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과학의 힘으로 진실을 밝힌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국가수를 너무나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국가수를 가시게 되면 이 슬로건이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는 그런 곳이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과학수사에 대한 그런 드라마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오늘 제가 소개를 좀 드릴 텐데, 일단은 그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런 거 중에 이제 이 뼈를 갖고 만든 이렇게 그 강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뼈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사람의 연령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경우에는 그 연령대라든가 성별을 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스라는 이 연속극은 주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속극은 보셨는데 약간 이거는 조금 이제 보기가, 그러니까 혈액이 많기 때문에 보기에 좀 어렵다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이거는 얼마만큼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총을 맞았다든가 칼에 찔렸다든가 어느 길이에서 맞았다든가 어떻게 맞았느냐에 따라서 제 몸에서 튀어나가는 피해 그런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높이마다의 피가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그 동그란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패턴 리코니션이라서 블러드의 형태를 연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낮에는 경찰 업무를 하고 밤에는 자기가 그 연쇄 살인범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살해를 하고 뭐 이런 연속극이 덱스터라고 그러는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나 마나 모든 것 중에 이 포렌식 드라마 중에 가장 그래도 많은 분이 알고 있고 이게 인기가 있었던 게 CSI죠. 그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 그러니까 범죄 현장의 인베스티게이션, 수사를 한다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현실하고 아주 다른 점은요. 여기에서는 보면은 사건이 1시간 동안에 일어나서 해결까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이 되고, 또 하나 다른 점을 얘기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본인이 현장 가서 증거물을 채취해서 자기가 실험해서 자기가 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가지 역할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장 갔을 때 누가 범인일까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 사람하고 이걸 맞추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편견을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범죄 현장에 가는 분들은 경찰청에 있는 과학수사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하고, 증거물 채취해서 국과수에 보내게 되면은 국과수에서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분들은 다시 또 형사과에 계시는 분들이 수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편견이 없이 하자라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이 연속극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 벌써 이 주인공들이 3배로 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현실과 조금 다른 점들이, 그런 점이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CSI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CSI 덕분에 국과수라든가 뭐 과학수사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홍보를 여기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개의 이런 수사에 관련된 드라마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 사인이라는 연속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원장하던 때 이게 만들어진 연속극이었는데, 이 연속극을 이제 만들 때 그 제작회사에 사서 만드니까 이제 국가수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연속극 속에 주인공이 된다는 걸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됐고, 일단 그래서 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다시 왔어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 연속극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저희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정해서 의사 선생님이 그 대본을 다 읽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찍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뭐 제가 그때 들은 얘기로는 뭐 시청률이 한 25%가 넘는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게 제가 가장 크게 느껴졌느냐면, 여기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연속극 중에서 원장이 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안 가려서 이제 원장이 됩니다. 그분이 원장이 되니까 제가 어디 가서 국가수 원장입니다라고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어떻게 이렇게 암투를 걸쳐서 그 자리까지 갔느냐. 그래서 연속극과 현실을 굉장히 구분을 좀 못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생기셨고, 어느 날 하루 제가 출근을 했더니 저희 그
직원이 나오더니 전화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무슨 전화가 오느냐 그랬더니 시청자들이 전화가 오는데 그날이 이제 연속극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그 전날 국가수하고 검찰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역할을 하는 걸로 하고 그날 끝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 온 얘기가 뭐에 전화 왔느냐면은 그 국가수의 힘을 좀 실어주려고 절대 밀리지 말고 국가수 뜻대로 해라. 뭐 이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드라마가 정말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현실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가장 제가 느꼈을 때 가장 긍정적인 그 역할이었다는 거는 여기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에 국가수의 법의관이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많은 분들이 또 국가수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들이 정말 이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뭐 드라마 속에 얘기를 했고 지금 현실 속에 있었던 과학수사 그 케이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서남부에서 어떤 여대생이 그 보건소를 갔다가 길을 건너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차를 타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가장 컸죠. 그래서 그러면은 경찰에서는 그 시간대 지나갔던 차에 종이 어떤 차가 지나갔는가를 알기 위해서 CCTV가 찍힌 필름을 이제 국가수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몇 킬로쯤 지나면서 다시 이 차들이 번호판까지 찍힌 게 있는 CCTV가 좀 있어서 그것도 필름이 의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수에서는 그 필름 속에 있는 차들이 어떤 차종인가 또 차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그런 걸 찾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수에서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이런 그 우리가 CCTV에 찍혀 있는 사진 얼굴 같은 거를 알게 하는 데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뭐 내가 ATM 머신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그럴 때 그렇게 이쁜 얼굴 하고 가는 분들은 범인들은 거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자를 쓴다든가 마스크를 썼을 때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CCTV 여기 지나가는 그 찍힌 거를 보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때 지나갔던 차들에 대해서 번호판을 찍고 그다음에 또 4km쯤 지난 데서 또 찾고 해서 양쪽을 쭉 보니까 그 시간대 한 지나간 게 한 100여 대가 지나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여 대의 차들에 대해서 이제 차적 조회를 하는 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 이제 경찰에 그걸 정보를 주면 경찰에서 쭉 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쭉 그 차적 조회를 했는데 어떤 댁에 갔더니 요 본인이 운전 안 하고 아들이 운전한다 해서 아들 집에도 갔다 오는데 좀 이상해서 그 다음날 다시 그 집에 갔더니 그 차가 굉장히 큰 에쿠스였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다는 거는 물증이 없어진 거죠. 물증이 없어졌으니까 물론 심증은 훨씬 더 가지만 물증이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경찰분들이 잘한 게 막 다 그 집을 찾아다녔더니 이분이 옛날에 타고 다니던 차 속에서 점퍼랑 옷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국가수에 의뢰했는데 점퍼 중에서 앞뒤면에 전혀 아무런 표시가 없었는데 소매 끝에 보니까 뭐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 끝이 뭔가 그리고 봤더니 거기서 나온 게 바로 혈흔 피자국이 나왔었습니다. 피자국이 나와서 피자국에서 뭐 어떤 유전자가 나오나 실험했더니 여성 유전자가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경기도 서남부에서 한 6명의 여성들이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유전자를 해놨는데 그중에 하나하고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이제 강호순이 자백을 했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취재하러 오신 이제 기자분들 같은 경우가 소매 끝에서 나온 게 얼만큼이냐. 근데 나노그램 양이었거든요. 나노그램인 게 얼마나 적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킬로그램, 그램, 미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은 양이니까 혹시 목임 눈물보다 적을 건가 하고 물어봐서 우리 선생님이 당연히 목임 눈물보다 적을 거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 다음날 신문에 목임 눈물보다 적은 양의 DNA가 희대의 살인범 잡았다. 이렇게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 분석 기술은 아주 작은 양을 갖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치되는 확률이 100억 분의 1이 됩니다. 100억 분의 1이면 세계 인구가 70억이니까 그 사람이
거의 범인이라는 게 특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여자 중학생이 엄마랑 한 8시 반쯤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학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9시에 집에 가서 봤더니 애기가 없어졌는데 안경도 있고 뭐 전화기도 있는데 없고 이렇게 바닥을 봤더니 거기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바로 납치를 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근데 이런 납치 사건이 생기면은 바로 공개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얘가 납치범이 얘를 살해할 수도 있으니까 한 며칠 정도는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수배를 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2월 24일 날 납치가 당했는데 2월 27일까지 찾아봅니다. 그래서 못 찾아서 2월 27일 날 공개 이제 수사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3월 6일 날 얘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얘의 살해 시점이 공개 수배 전이냐 후냐가 너무 중요한 그런 이제 얘기가 계속 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이 김길태라는 사람은 여성들을 그러니까 성폭행을 했지만 납치는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 수배를 했기 때문에 살해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해 시점을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경찰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그러니까 그 2월 27일까지 찾을 동안에 막 다니면서 그 주변에 다 사진을 찾아 놓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사진들은 보면 2월 24일 날 납치되고 난 다음에 2월 26일 날 그 주변에 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진은 3월 6일 시신이 발견된 다음에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시신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저 위에 남성분이 서 있는 거기에 보면 커다란 물통이 있는데 물통을 열어봤더니 거기에서 그 벽돌이 있고 저기 하얀색 가루가 석회가루인데 석회가루가 뿌려져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월 26일 이전에 석회가루가 쓰고 3월 6일까지 전혀 쓰지 않았다면 저 통행이라든가 석회가루의 패턴이라는 게 하나도 안 변했을 거죠. 그래서 하나도 안 변했다면 그 이전에 사망한 게 되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썼다 그러면 그 양이라든 게 모든 게 변했을 거다라는 그래갖고 저희 그 IT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걸 해서 바로 장비를 갖고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3D로 다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아까 봤던 2D 사진하고 3D 사진을 맞춰봤습니다. 근데 커다란 빨간색 통이 전혀 변화가 없었고 아주 또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파란색 통이었습니다. 석회가루를 넣었다면 이걸로 다 넣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걸 봤더니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6일 이전이 사망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증거물도 그 사건을 설명하는 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오늘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카드라든가 화투 같은 걸 할 때 내가 돈을 다 따기 위해서 특별히 그 카드 위에다 무슨 화학물질을 입힌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화학물질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자기 눈에 특별한 컨택트 렌즈를 낍니다. 그래서 그 컨택트 렌즈로다 보고 나서 자기가 돈을 다 따는 거였는데 이 사건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연구까지 하게 된 결정적인 거는 강남에서 어떤 여성분들이 여기에 걸려갖고 돈을 막 몇 억씩 잃으면서 자살하는 사건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 한 분이 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편편한 면에 화학물질이 있다 그러면 빛이 들어갈 때 빛이 굴절되는 정도 산란되는 정도는 다를 거다. 본인은 이 차이를 이용해서 IT 기술로 이거를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 한 3개월 후에 그 선생님이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정말 흥분해서 뛰어가서 봤더니 카메라 기능도 우리 지금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핸드폰 그것만 갖고 스마트폰 하나 갖고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었을 때 글씨가 있는 부분에는 산란되는 정도,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니까 그 정도를 측정한 다음에 물론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스네일 법칙이 있고 이런 복잡한데 어쨌든 그 법칙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앱으로다 넣어놔서 사진 찍고 앱을 한번 돌리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어떤 글씨가 써 있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난 기술인 게 옛날 같았으면 이걸 채취해서 국과수에 보내서 국과수 실험해서 증거물이 간다. 그럼 뭐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이건 현장에서 30초 이내에 어떤 글씨가 써 있는지를 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열정이 그분이
정말 국가수를 사랑하는 일,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를 조금 소개하기 위해서 저는 앞에 얘기했던 그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마약 쪽 실험을 주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했던 게 소변 중에서 마약 검출, 또 모발에서 마약 검출 이런 거 실험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약물을 먹게 되면은 이 머리카락 중에 혈액하고 같이 약물이 들어가서 약물은 거기 떨어져 있고 혈액은 나오고 그다음에 머리가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약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머리가 자라는 속도가 한 달에 한 1cm쯤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6개월 전에 마약을 먹었다. 그럼 내 머리 모근으로부터 6cm쯤에 이렇게 남아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먹은 히스토리를 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이게 국가수 갖고 있는 중요한 기술이고 동남아시아에도 다 이제 좀 얘기를 해줬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발 분석 같은 게 이제 제가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서지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부탁하신 게 정말 나는 유능한 나를 추천합니다라는 그런 주제에 대한 얘기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직장을 다녔던 그런 경험에 맞춰서 이런 거를 좀 얘기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근무하면서 제가 국가수에서 제가 34년을 근무했거든요. 34년을 근무하면서 제가 나를 정말 유능하다고 추천한 경우가 언제가 있었는지, 그러고 내가 추천함을 해서 내가 얼마나 발전된 내가 됐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포렌식 사이언스라서 이쪽 분야에서 일한 건 1978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34년이라는 긴 세월을 근무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대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34년을 근무하면서 제가 정말 유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경우를 3번을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첫 번째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8년에 이제 국가수를 가게 된 결정적인 게 그 당시에 제가 국가수 소장님 대학교 때 국가수 소장님 강연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국가수를 꼭 가겠다라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멋진 그런 사건 속에서 제가 막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주로 시킨 일이 바로 이렇게 기구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비커 닦는 일. 비커를 닦는데 이거 비커도 굉장히 비커 닦는 거는 설거지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게 이거는 다음에 올 증거물하고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닦아야 되고 말리는 것도 그렇고 막 100번씩 닦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까지는 그래도 제가 좀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커피 타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커피를 이렇게 잔에다가 해갖고 이제 상사분을 갖다 드리는 거였는데 저는 정말 타겟이어서 맨날 맛없이 이렇게 탔습니다. 막 아무거나 섞어서 갖다 드리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옆방에 직장 상사분이 같이 오셨는데 그날도 이제 커피를 좀 타고 오라는데 제가 막 아무렇게나 섞어서 갖다 드렸더니 제가 그리고 맛이 없게 탔으니까 도망가는데 막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걸 저보고 마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맛없이 타놓고 어딜 가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제 마음이 들켜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의 없이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 말이 이제 사실은 저를 있게 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커피 잘 타시는 분들 막 또 찾아다니면서 그랬더니 그분들은 커피 잔이 또 따뜻해야 맛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서 그것도 배우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나도 소장님 강연 듣고 올 때처럼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과장님을 제가 용감하게 찾아갔습니다. 과장님한테 해서 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아마 조금 과장님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에 일하라고 한 게 가짜 꿀 실험하는 데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짜 꿀이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짜 꿀인지 진짜 꿀인지 구별하는 걸 못했던 당시였겠는데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이 방법 만들어놔서 가짜 꿀 만든 막 몇 억 한 그런 케이스를 해결하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미국을 잠깐 가서 봤더니 미국에서는 소변 중에서도
마약을 검출하고 혈액에서도 검출하는데 우리나라도 언젠간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와서 또 직장 상사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자. 그래서 그때 소변 중에서 마약 검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필로폰 먹는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마약 과장하고 또 제가 이제 첫 번째 국가수 이제 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에 대한 호기심 또 국가 대학 시절의 호기심 때문에 좀 마약에 대한 이렇게 박사까지 됐다라는 게 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제가 또 한번 저를 자신 있다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이제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공부하고 싶고 제가 필로폰에 대해서 분석법은 아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작용을 나타내는지 이 작용 나타날 때 혈액 중의 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소변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영국에서 공부하는 특히 이제 영국 외무성 장학금이었습니다. 영국 외무성 장학금에 응시를 해서 붙었습니다. 붙어갖고 너무 기뻐갖고 저 영국 가서 공부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국가수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1년씩 이렇게 외국 보내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충격이 돼서 사실은 처음에 영국 대사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정상 못 가게 됐다. 근데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점점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시 계장님, 과장님, 소장님 찾아뵈면서 정말 영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많이 그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한참 후에야 그럼 갔다 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 가서 공부를 하고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영국 가서 공부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그 갔다 왔던 그런 거고 그래서 영국 갔다 오고 나서는 제가 국가수하고 영국하고 어떤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영국 문화원하고 해갖고 한국하고 영국에서 있던 그 포렌식 사이언티스트들이 좀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제가 또 영국 그 여왕님이 주시는 그 훈장을 또 받는 그런 기회까지 있었고 또 영국 그 대사님이 그 EBS에서 이렇게 특강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여성 중에 두 분을 소개한다 그러는데 한 분은 그 유명하신 정경화 그분이었는데 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이 대사님이 보셨을 때는 제가 굉장히 낮은 급에서 그 국가수에 들어가서 그 마지막 헤드까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영국을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그 학회에 국제학회입니다. 세계 학회의 회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서 그게 세 번째였는데 이거는 그 지금 마약, 약동물 그런 분야에 대한 한 119개국에서 회원이 있는 굉장히 커다란 학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에 거기서 이제 보드 멤버가 됐습니다. 보드 멤버가 됐는데 2008년에 그 보드 멤버 중에서 이제 세크리터리를 뽑아야 되는데 저보고 그걸 하겠느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제가 그렇게 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라는 그걸 관문을 못 넘을 것 같아갖고 제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망설였는데 그때 제가 망설이다가 해보자 그러고 했습니다. 해서 뭐 프레젠트 일렉트, 프레젠트, 뭐 패스트 프레젠트까지 쭉 하면서 보드에 20년을 있게 되는 그런 긴 세월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 학교 회장을 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여성 회장이었어요. 아시아에서는 최초 회장이었고 또 여성으로는 두 번째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제가 국제학회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또 제가 아까 그 학회 회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한 70년 된 가장 큰 과학수사 관련된 학회에서도 제가 최초의 여성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뭐 어느 나라에서든지 최고의 그 법의학 하신 분들이 회장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도 아직 유일하게 회장으로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회장하면서 굉장히 갑이었다고 또 자랑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어느 학회 하는 데 가게 되면 회장이라 가장 좋은 호텔 방에 머무를 수 있는 게 있었고 또 제가 가면 그 학회에서 이렇게
쭉 해서 아주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 안데센에 나오는 동화에 나오는 사람들 다 나와서 잘 뭐 공연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캐나다를 갔더니 그 헬리콥터를 타야지 나야가라 폭포가 미국보다 캐나다께 3배 크다 그래서 또 헬리콥터 타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 국제학교 회장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저를 추천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했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가 된 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절대 제가 저를 추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실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첫 번째도 그렇고 처음에도 정말 일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영국 갈 때 정말 영국 가고 싶었고 뭐 그래서 그런 절실함이 같이 있었을 때 더 이게 효과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하는 용기가 또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 세크리터리를 해갖고 국제학회 회장을 할 것인가 할 때 제가 도전하는 용기가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택을 하는 힘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좋다고 늘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후회해야지 안 하고 후회할 수는 없다라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단은 택하고 그다음에 생각해보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나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지금까지 맺어오는 그 네트워크 또 함께 어울려 사는 힘 여기가 있었을 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나의 힘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거를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네트워크들 중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거를 늘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신뢰를 얻는 건데 전 신뢰에서 굉장히 저는 아주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러너블 스킬, 배울 수 있는 스킬이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면 내가 신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제가 더 좋아하는 건 컨테이지어스입니다. 전염이 된다는 거죠. 내가 신뢰 있는 사람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신뢰 있는 사람들은 모인다. 그것처럼 좋은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그 신뢰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그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게 생각이 들고 뭐 저에 대한 케이스 하나만 잠깐만 얘기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3월에 런던에서 어떤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있는데 이 전시회가 체인지 메이커스라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영국 외무성 장학금을 받은 그러니까 영국 외무성 장학금이 이때가 35주년이 돼서 장학금 받은 사람이 막 10만 명 되는데 35명만 뽑아갖고 전시회를 하는데 제가 아주 운이 좋게 여기 뽑혔었는데 제가 갈 형편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외무성 장학금을 받을 때 저를 면접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면접을 하셨는데 이분이 계속 승진하셔갖고 우리나라 대사님으로 오셨고 그래서 저가 근무하는 국가수도 와보시면서 그 좋은 관계를 늘 유지했기 때문에 제가 대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제가 못 가니까 좀 가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서 보시고 저렇게 한글로다가 성함을 써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트워크라는 게 그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이 이렇게 길게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늘 이걸 얘기합니다. 하트 투 하트. 정말 진심으로 그 네트워크 사람 만나는 거를 인연을 생각하고 만남을 소중하고 귀하게 서로 만남을 귀하고 소중하게 만들고 먼저 연락하라고. 상대편이 절대 먼저 연락 안 하니까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다니는 게 굉장히 승산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국가수를 30년을 다녔더니 제가 소장이 됐는데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 보니까 또 여기 있다가 다른 회사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많이 발전하시는 모습을 봐서 이건 조금 제가 올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서지혜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분들은 바로 제 강의 들어주시는 분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가 강의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소중은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